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CJ라는 기업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것 때문에 미운털이 박혔던 걸까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속속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재현 회장의 모습이군요. 그렇죠. 네. 예. 검찰에 이제 구속 수감된 이후에 아주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병상에 그대로 누워가지고 지금 출두하는 그런 장면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초기에 네. 이재현 CJ 회장이 구속 수감되면서 네. 새로운 경영진이 만들어졌죠. 그게 네. 이제 처음 손경식 CJ 그룹 회장하고 그 다음에 이미경 부의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성이 됐던 건데 네. 2013년 말, 즉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년 정도 되는 때에 네. CJ의 최고위층의 어떤 경영층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네. 이미경 회장님이 좀 물러나야 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냐 하니까 지금 만약에 물러나지 않으면 아주 난리가 난다. 지금도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누구 얘기냐 하니까 VIP 말씀을 전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네.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어제 MBN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 사이에 통화한 거를 아마 CJ 쪽에서 녹음을 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약간 음성 변조를 했지만 이 고위 공직자를 아는 청와대 핵심 수석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 맞다 싶을 정도로 목소리가 생생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그걸 감추고 가지고 있다가 정권 임기 말이 되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도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역사상 가장 낮은 단계로 떨어지니까 지금 이제 CJ 그룹에서도 지금 정도에는 이걸 공개해도 좋겠다 하고 공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자, 그러니까 CJ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긴 합니다만 미디어 산업을 갖고 있잖아요. 뭐 정치를 풍자하는 코미디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그러는데 여성한 변호사님, 네.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 진짜로 CJ의 오너 일가인 부회장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만큼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 그게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CJ그룹에 있건 없건, 네. 그거는 그 CJ그룹에 관여된 사람들이 결정하는 문제지, 네. 그게 아무리 정부 측에서 봐서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걸 청와대에서 국가 권력이, 나가라 마라 하는 거는 있죠. 네. 이건 저는 믿고 싶지도 않고,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는지 마치 전두환 대통령 때 국제그룹 해체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문민정부로 이후에 계속 발전한 줄 알았더만 완전히 후퇴했네요.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당시 이제 CJ에서 문화 콘텐츠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TV 채널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도 만들고 네.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먼저 TV 채널에서는 미국에서 40여 년 동안 아주 유명한 정치 코미디 풍자 프로그램이 SNL이라고 네. Saturday Night Live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SNL 코리아라고 하는 정치 풍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왼쪽에 저게 네. 또인데 네.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그대로 이제 풍자를 해서 하는 건데 네. 저기에 나오는 그 분장을 하는 정성호 씨가 했었는데 네. 너무나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욕이 심하고 네. 아주 말하는 것도 좀 사람들이 듣기에 똑같이 풍자를 하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예를 들면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매우 순박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너무 보기 안 좋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미운털이 박히지 않았나 이런 게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영화 광해 아주 유명한 이제 영화였죠. 근데 저거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저기에 나오는 광해군이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을 위하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린 거 아니냐 해서 네. 그런 문화 콘텐츠를 하는데 오히려 네. 반대편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미운털이 박힌 거 아니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네. 싸이하고 같이 문화 콘텐츠를 만들었던 이미경 부의장이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서 미운털이 박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그랬거든요. 2012년 12월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그 여름, 가을 지나면서 계속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홍주만 의원, 이제는 이제 국회를 떠났습니다만 당시 의원이 국회에서 문제제기까지 했었던 장면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교체 요구를 했던 건 아닐까 싶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SNL 코리아인데 방송이 된 부분을 잠시 한 코너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 프로그램 전체가 정치에 대한 풍자는 물론이고 선정적인 유머까지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박근혜 후보로 군한 출연자가 유독 욕설과 폭력이 아주 심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주 점잖게 존댓말 쓰면서 폭력도 거의 없습니다. 얻어맞기만 하고 아주 순하게 나옵니다. 자, 박수원 부국장. 네. 자, 저런 문제제기 뭐 보기에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전화를 걸어서 이게 VIP의 뜻이라면서 부회장을 교체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 녹음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거죠? 이 수습이 됩니까? 수습보다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아까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권위주의 정권, 군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데 이것을 어떤 그 민간 기업체, 어떤 그 말하자면 오너의 인사까지도 정권이 좌우할 수 있다. 이건 대단히 지금의 시대를 착각한 것이고 네. 진상이 좀 정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CJ와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것이 이제 그냥 소문처럼 흘러다녔던 얘기인데 어쨌건 회장이 구속되는 상황, 결국 나중에 사면됐습니다만 작년에 독도 행사인가요? 험한서 차장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독도 행사를 보면은 정윤회 씨가 참석한 게 하나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죠? 예, 2014년 8월이고요. 네. 2014년 8월에 그 보고 싶다 강치야라는 행사 자체는 뭐 좋은 행사인데 네. 독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윤회 씨가 이 행사에 참석했는데 네. 그때 제가 좀 취재한 바로는 그 CJ 경영총괄인 당시에 허민회 사장이 울릉도와 독도에 같이 정윤회 씨와 같이 있었던 네. 그런 적이 있고요. 그리고 CJ가 청와대 요청으로, 청와대 요청이라는 부분은 그 하나의 아직까지 의혹 제기입니다만, 네. 청와대 요청으로 후원금 1억 3천만 원을 급히 마련해서 또 이 행사에 지원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정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CJ가 지금 청와대에 찍혀가지고 결국은 그 비선 실세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정윤회 씨한테 네. 다가선 게 아니냐 네. 이런 그 해석들을 했었죠. 자, 어쨌건 CJ 이제 사면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접근을 했었다는 그 의혹을 갖긴 합니다만 결국 청와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CJ 그룹 사이에 불편했던 것들 이 한 단면으로 많은 것들이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갖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벤처, 창조 경제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카이스트라는 우리나라의 제1의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벌어졌던 1호 벤처에 정윤회 씨의 동생이 관련됐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민주당의 김성수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 들어보겠습니다. 10월 초의 상황입니다. 2013년에 현우석 경제부총리가 방문을 했고요. 그해 11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창조벤처 1호 기업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중인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그 정윤회 씨의 동생 정민회 씨가 부사장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화려한 배경이면 누가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자,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 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곳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박수원 부국장. 지금 화면 보면 대통령이 거기 왔었던 장면이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그 2013년 11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고요. 네. 여기 창조교육 기업이다. 네.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극찬하면서 네. 말하자면 창조 경제의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대통령이 적극 말하자면 추천을 하고 극찬했던 기업인데 이것이 네. 순수하게 선발된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걸 보면 네. 지금 이게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경제적 정책이나 또 그거에 대한 대표적 기업 모델이 선발되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그 최순실 또 뭐 정윤회 이런 어떤 라인을 통해서 어떤 저런 경우에 선정되는 어떤 기업조차도 이렇게 선정됐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것은 국가가 시스템이나 공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권력이 사유화되고 어떤 주먹구구식 동네 골목 상점 운영하듯이 이렇게 운영된 것 아닌가 하는 굉장한 우려를 낳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업적 네. 한다고 하면은 창조 경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각 기업이 17개 기업이 모두 각 지역 광역 자치단체별로 만들어가지고 본부를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창조 경제를 상징하는 네. 벤처기업 1호가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본사를 방문해서 칭찬했던 그 1호에 거기 있는 대표는요, 나중에 네.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매출액을 부풀려가지고 돈을 빼돌리고 했다고 해서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경제의 가장 상징적인 그 회사를 과연 제대로 선정을 했는가, 이런 결국 의문이 남게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그 2000년 초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뭐 신지식인인가요? 뭐 그렇죠. 벤처기업 육성. 그때도 강남에 뭐 10,000원짜리가 그냥 10만짜 수표가 돌아다니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집권자들이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건 좋은데 네. 어떤 정책에 너무 몰입하면요, 그걸 꼭 이용해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정책을 하는 건 좋은데 그에 대한 감시 감독이 철저해야지. 그건 네. 공적인 조직이 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게 대통령이 한번 무슨 사업한다면 공적 조직이 좀 마비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국민의 좀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계속 사과문에서 좋은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걸 갖다가 이용해 먹는 나쁜 사람이 나타나는 거는 당연히 국가의 그 통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걸 제대로 통제 못했다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고, 이때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임기 말마다 겪었던 문제가 바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사적인 민간에 나서지 말라는 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며칠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박지원 의원의 국회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여당에서는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오는 하나둘의 증언들은 글쎄요, 꼭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일단 소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재벌 회장을 부릅니다. 알고 계세요? 대통령께서 그 재벌 회장에게 미르 K스포츠 사업 계획서를 보여드리면서 전화가 갈 테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은 재벌 회장이 대통령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화해서 돈을 갈취했습니다. 더 요구했습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는 매일경제가 보도하기를 대통령이 7개 기업의 총수들을 따로 만났다. 오늘은 국민일보가 한 발 더 나가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한섭 사장,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안종범 수석이 박 대통령이 직접 재벌 회장들을 만나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네. 이렇게 이제 안종범 수석이 누군가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예. 네, 근데 첫날에는 청와대에서 4명, 예, 둘째 대기업, 날에는 대기업이 운영한 호텔에서 그래서 3명의 3명. 총수를 만났다. 이게 원래 이제 청와대에서 압수수색할 때 당시 메모에는 네. 첫날에 청와대에서 3명을 만나고 그 다음날에 4대 재벌을 만났다라고 돼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내용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뭐 나오지 않았지만은, 근데 오늘 바로 국민일보 보도는 그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4명, 그리고 나머지 3명은 호텔에서 만났다라고 돼 있는데, 과연 대통령이 호텔에서 재벌 회장을 만나게 되면 형호 문제 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이 가는 그런. 그렇죠.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이게 뭐 사실로 믿고 국민일보가 이제 단단하게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겠습니다만, 헌만섭 차장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가령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떤 큰 호텔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다. 이게 경호나 의전이나 사람들 눈에 띄는 것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 전례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특별한,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례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만난다면 그것은 이제 언론에 사전에 공개를 해서 공개리에 이렇게 만난 다음에 뭐 비공개 모임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있겠지만, 네. 이렇게 아예 별도로 만나고 특히 한 명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3명을 이렇게 모아서 만나는 이런 경우라서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건데, 이 재단 얘기를 만약에 했다. 네. 그랬으면 그럼 재단에 어떤 얘기를 했겠는가? 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설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포괄적으로 네. 우리 정부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네. 기업들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무회의나 아니면 그 수석 비서관이
회의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네. 뉘앙스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네. 아니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뭐 자금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안수석이 또 연락 갈 테니까 뭐 그때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얘기했느냐 네.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호텔에서 대통령이 재벌 회장을 만났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네. 호텔에서 만나는 거는 경호가 필요 없는 사람들끼리 네. 은밀한 방에서 만날 때 쓰는 네.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통령 움직일 때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만약 경우가 따라붙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경우 큰 실수입니다. 네. 경호실장이 물러나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데도 대통령이 호텔에서 만났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나왔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썼던 어제의 기사는 이제 7명을 만난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상황까지 됐습니다만 오늘 국민일보가 한 발 더 나가서 쓴 외부에 나와서 호텔에서까지 만났다는 것은 일단 저희 패널들 상식이나 그 일반적인 그 통념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평가를 좀 내놨습니다. 일단 기사가 나온 건 소개는 드렸습니다만 그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